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강혜정입니다. 저는 대한수학회 부회장으로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람직한 수학학술 용어 수정과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술용어 정비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방향 및 원칙 그리고 진행 결과 논의사항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 같은 거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 기간은 똑같이 8월부터 11월이었고요. 청주대 국어문화원과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학 쪽은 워낙 용어가 방대해서 검토 범위를 초중고 수학 용어, 편수 자료에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대한수학회 수학 용어집에 있는 것 중에서 학부 수준에 있는 수학 용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자료는 우선 편수 자료에 있는 용어들을 교과서 편수 자료, 교육부 편수 자료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수학회 수학용어집이 2006년도에 출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간된 수학용어집이고요. 2012년도에 이 수학용어를 한번 정비를 하자 해서 이게 제한된 파일이 하나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개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고, 남북과학기술용어집에 있는 수학 용어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가 뭔가 미심쩍은 게 있을 때는 우선 뜻풀이는 국어대사전 수학 용어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요. 국어대사전에 없는 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수학회에서 집필한 네이버 수학백과 위키백과 두산백과 등을 저희가 참조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수학용어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였고요. 연구팀 4인, 4명. 그러니까 지금 대한수학회에서 수학백과를 집필을 했는데 수학백과를 집필했었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로 연구팀을 구성을 했고요. 자문위원을 12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서 후보 대상 용어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제시를 하는 역할을 했다면 자문위원들께서는 수정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제안 용어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 및 산출 결과를 보면 모든 사업단에서 마찬가지로 500개 이상의 검토 대상 용어를 저희가 선별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는 그런 용어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했고, 저희는 약 250여 개의 수정 제한 용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기준은 편수 자료에 있는 용어는 편수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편수 자료에 없는 용어는 대한수학회 수학용어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결과물 형식은 지금 다른 사업단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저희가 좀 달랐던 것은 편수 자료에 있는 한글 표현, 영어 표현 한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수학회 용어집에 한글 표현, 영어 표현을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글 표현은 같은데 영어 표현이 다른 용어들도 있었고, 영어 표현은 같은데 한글 표현이 두 자료가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판단을 좀 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현장에서 수학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수정 단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팀에서 수학 백과를 하면서 또 있었던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런 수정 제안도 역시 담았습니다. 자, 수학 용어의 특징을 보면 우선 사용자가 아주 보편적인 경우가 있고요. 이제 교과서 편수 자료에 있는 단어들은 이게 고등학교까지가 이제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사용하는, 이제 제대로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어 자체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는 그런 단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 용어가 수학만큼 오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신 약학 분야나 자기학 분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반면, 물론 수학도 새로운 용어들이 생기긴 하지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수학 용어 중에서는 그 용어 하나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가 결합된 그런 파생 용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수학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조사랑 맨 끝에 그 어미만 한글로 쓰는 그런 식의 그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이제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사용되는 수학 용어가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요번에 제가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의 중인데 그래서 컴퓨터 줌이 걸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지? 이거 핸드폰 계속 줌 진행해도 될까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자, 들어갈게요. 이러한 수학 용어의 예, 예. 특징은 그 수학 용어 수정의 그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수학 용어 자체가 아주 방대하고요. 수학이 이제 방대한 분야이다 보니까 수학 용어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수학 용어를 수정을 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이 특히 이제 학교 수학,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용어가 일상 용어처럼 사용되는데 수학 용어랑 일상 용어랑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표현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써온 그런 용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등호, 뭐 이니퀄러티 같은 경우는 한글 표현도 틀렸고 영어 표현도 틀렸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용어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수 그러면서 팩터인데 그 팩터를 팩터가 아니라 이제 그 개수 같은 경우 이제 한글로 곁수라고 바꾸자 그러면 개수가 들어간 모든 용어들을 다 덧수를 넣어서 바꿨을 경우에 어떤 거는 그게 괜찮지만 어떤 거는 아주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 수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용어 기준의 문제인데,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교과서 편수 자료입니다. 모든 수학 교과서를 쓸 때는 교과서 편수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편수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고, 그 다음에 뜻풀이가 있는 자료는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그 편수 자료나 수학 용어집은 영어하고 한글에 대응하는 그 단어들만 있지 뜻풀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용어집에 가장 많은 용어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새 자료다. 뭔가 이렇게 수학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학 용어는 이거를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셋 다 그 상당히 많은 오류를 포함을 하고 있었고,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한 그런 단어들도 상당히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검토와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교과서 편수 자료를 1차 기준으로 삼았고 거기에 없는 용어들은 이제 수학 용어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 용어 그 수정 제안을 하면서 원칙으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선적인 그 제안의 원칙은 혼란을 최소화하자. 이게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게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 불만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표현을 명료하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용어를 제한을 하자라고 했고요. 자, 한자 사용은 모든 영역에서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쉬운 한자는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너무 어렵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만 한글로 변환을 하자라고 방침을 정했고 가급적 짧은 표현 이제 한글로 쉽게 쓰다 보면 이게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 수학 같은 경우에 문장이 길어지면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짧은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 수학 용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이 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벡터를 이용을 해서 그 용어를 쓰면 아주 간단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벡터가 교과 과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지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는 가능하면 그대로, 이게 아주 틀린 게 아니면 그대로 사용을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이 달라서 그 혼란스러운 경우는 구분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시멀하고 프라임 넘버는 뜻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이제 소수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단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접두어 반 같은 경우는 반대의 뜻이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반쪽, 절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한문을 변기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단어들도 구분이 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결과를 보면, 자, 수학 용어 수집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시간상 1차, 2차로 나누어서 단어를 수집을 했습니다. 1차는 435개, 기본적으로 편수자료에 있는 교과서, 그다음에 교과서 편수자료, 교육부 편수자료에 있는 수학 용어를 1차에 선별을 했고, 자, 2차에 이제 전공 수학 용어에서 78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대수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하학, 해석학 정도 등이 이제 많은 용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수집 절차는 지금 아까 물리학회도 그렇고 그 약학 자기학 뭐 그쪽도 상당히 용어에 대해서 미리 작업들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는 2006년도, 2012년도에 그 그러니까 용어 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용어집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사업이 소소하게 진행은 됐는데 이게 반영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그 수학 용어들을 여러 그 프로젝트 것을 모아 보니까 600여 개가 되었었고요. 그 600여 개의 그 용어 중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와 그다음에 이건 암만 고민을 해도 대체할 방법이 없다 싶은 용어들을 제외하고, 자, 500여 개의 그 수학 용어가 선별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국어 대사전에 뜻풀이가 있는 것들로 435개를 추려서 우선 국어문화원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대사전에도 뜻풀이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그중 일부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뜻풀이가 잘못된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네이버 수학백과 위키백과 이제 두산백과 등을 참조해서 뜻풀이를 저희가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수정 및 제안 절차는 뭐 다른 기관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약간 다른 것은 그 용어를 수집을 하면서 그 수정 제안을 같이 저희가 그 국어문화원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수학 용어 자체가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에 일상 용어와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현장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 초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용어 수집을 하면서 수정 제안을 같이 드렸고요. 그 국어문화원에서 그 초안을 마련해 주신 거를 저희가 이제 새로 검토를 해서 이제 한글화 하는 작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를 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용어들을 35개를 뽑아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설문 결과와 그다음에 이후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그 추가 그 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이제 국어문화원과 이제 최종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두 단어는, 위에 있는 것은 indefinit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부정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네게이션의 그 논리학에서의 부정이랑 그 같은 한글로 쓰여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지금 기존 용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40% 약간 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소수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었더니, 이것도 역시 기존 용어 유지가 가장 많기는 했는데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0%가 넘는 그런 용어들이었습니다. 근데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 의견에 대해서는 딱히 그 하나가 압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표를 받지는 않아서 설문 같은 형식으로는 이 용어를 저희가 결정을 어떻게 수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개정된 용어 활용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공공용어 사이트에 업로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이 경우에 어떤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편수 자료가 아주 이제 중요한 자료집인데 편수 자료에 있는 오류나 아니면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어 대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뜻풀이가 보완이 필요한 같은 경우에 담당 기관과 협의해서 수정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200여 개의 그 수정 제안을 한 그 단어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 완벽하게 그 합의를 본 그런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수학회 수학 용어집에 대해서 이제 대한수학회 자체에서 좀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너무 2006년도에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정 작업이 한 번도 개정 작업은 있었지만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번 사업을 위해서 수학용어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위원회를 내년 12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본으로 된 수학용어집과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수학용어집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도록 지금 그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의미 성과는 앞에 이제 다른 학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용어에 대한 이 관심을 제고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수학회가 아주 이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권위도 상당한 그런 학회인데 그 학회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수학 용어집이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자각을 하시게 되었고요. 이런 설문과 자문 등을 통해서 이제 수학 용어의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수학 용어를 이제 적절하게 수정을 하려면 의견 수렴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 등을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편수 자료를 보는 분들은 이제 편수 자료만 보고 그다음에 수학 용어집을 보는 분은 수학 용어집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학 뜻풀이를 들여다봤던 그 수학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집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종류의 오류가 있나에 대한 인식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세 종류의 자료집을 봤을 때 자료집들이 다 제각각인 그런 용어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그 출발점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업은 1차 사업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났지만 실은 이제 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 사업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 과제는 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보편적인 용어들 같은 경우는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교과서 집필 작업이나 아니면 감수 작업 같은 걸 해보면 용어 하나 갖고 몇 날 며칠을 싸워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지금 저희 200여 개의 용어를 바꾸자라고 이제 수정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 단어들이 다 바뀐다라는 것은 실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업 자체는 지금 공급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그조차도
아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자기약 분야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죄송한데 시간이 네, 많이 초과돼서요. 마무리 예,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그 유관 기관들끼리 유기적인 그런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